중학교 무렵 나는 체육계의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현에서 원정 경기가 있어서 부원들과 작은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갔었습니다. 시합은 별 문제 없이 끝났고 정리와 뒤풀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지방 국도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내가 살던 곳은 산에 둘러싸인 데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국도라고는 해도 좌우에 가드레일을 쳐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던 데다 시합으로 피곤했고 저녁까지 먹은 탓에 대부분의 부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 역시 굉장히 졸렸지만 시합 때 워낙 흥분했던 탓인지 영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고 반사판이 붙어있는 가드레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자고 있었기에 나는 그저 멍하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달렸을까요?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다지 급하지 않은 커브를 돌아가는 와중에 딱 한 곳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뭐지 이 위화감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긴 머리카락에 무표정한 목이 버스와 같은 속도로 가드레일 위를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데도 얼굴 표정이나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소리를 내자 그 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 쪽을 보며 확실히 씩 웃었습니다.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이전과 변함없이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였지?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올려다보니 1년 위의 선배였습니다. 선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마 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껏 봤니? 네. 못 본 걸로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불안했지만 천천히 공포도 지워져 5년이 지나 19살이 되었을 쯤에는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것은 그때 나와 함께 목을 봤던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친한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나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그날 목을 봤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선배는 그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파티에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티 도중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하고 다른 친구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2명 모두 즉사였습니다. 그날은 선배의 생일이었습니다. 선배는 20살이 된 축하를 1시간이라도 빨리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어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남자친구랑 화해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세상을 떠나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은 이렇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20살이 돼서 네가 행복할 때 마지막으로 할게.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살아 있습니다. 20살이 될 때 나는 그 말이 무서워서 학교도 휴학하고 21살의 생일이 될 때까지 집안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선배는 20살의 그 생일날 마중 나온 목을 보았던 것일까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던 공포 체험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빨리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 결국 한계를 맺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알아채준 덕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천천히 잠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 가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문을 보면 문에 붙어 있는 것은 작은 창문 너머 엄청 예쁜 간호사가 서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우와, 진짜 미인이다. 흥분하고 있자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방에 들어왔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살짝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기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어 도저히 떼어낼 수 없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다. 눈이 서서히 흰 자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왔다. 이제 끝인가 싶었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어머, 감기 걸렸었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건강검진하는 날도 아니니 간호사가 있을 리 없다는 말만 해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무엇이었던 건지 아직도 무섭다.